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미지의 서울은 시를 읽는 마음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작가님의 다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미지가 꿈에서 호랑이랑 싸워서 이긴 썰을 풀 때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호랑이가 날린 주먹을 맞았는데 완전 양양펀치라 생각보다 안 아팠고, 그래서 그냥 호랑이 멱살을 잡고 빵 맺혀가지고 두드려 패줬다는데, 호랑이를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 바꿔 생각하면 작가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싸워서 질 것 같을 때 지레 겁먹고 도망치거나 숨지 말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라고. 고난은 생각보다 당신의 삶을 뒤흔들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진 않아. 당신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상월의 30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미래가 미루던 숙제를 한 것처럼 호수의 귀가 들리지 않게 된 문제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등학생 때 호수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를 하지 않을 땐 호수의 장애가 눈에 띄지 않지만 보청기를 하는 순간 호수의 장애는 눈에 띄어버리죠.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호수는 들리지 않는 한쪽 귀는 아예 포기한 채 들리는 나머지 귀로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귀가 이제 또 상태가 심각해진 건데요. 후천적 청각장애인인 김초엽 작가는 그녀의 책 사이보그가 되다에서 보청기는 원래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안 좋을 때 쓰는 안경은 패션용으로도 쓰지만 귀가 안 좋을 때 쓰는 보청기는 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보이지 않는 기종들을 훨씬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 호수에게 보청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낙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병원에 간 호수는 더 나빠지기 전엔 방법도 없다는 의사소견을 듣고 좌절하는데요. 현상월이 인생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가져가는 법이라고 했던 말이 복선이었나 봐요. 왠지 사랑을 찾고 청력을 잃은 느낌인데요. 호수는 자신의 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미즈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화상 상처 때문에 가디건을 입었다 벗었다 3번이나 할 정도였으니 자신의 귀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지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지가 안 알려준다고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잖아요. 먼저 도움 청하지 못하는 현상호를 위해 법 어쩌고를 다 무시하고 검찰에서 보낸 우편을 읽어보는 행동파니까요. 미지가 호수 귀를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호수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는 있으니까 호수가 미지에게 좀 기댔으면 좋겠는데요. 한편 호수가 청력을 잃게 되면 변호사로 활동하는 건 많이 힘들겠죠. 물론 청각장애인 변호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10회에서 미지는 호수에게 갑자기 변호사를 못하게 되면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봤었나 봐요. 이런 질문이 왜 나오나 했더니 이게 호수의 청력 상실에 대한 복선이었더라고요. 호수는 변호사 일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긴 했습니다. 사회 정의 실현 이런 건 좀 먼 얘기였고 좋은 직업이라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게서 독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여겼던 것 같아요. 호수는 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신을 보살펴준 분홍에게 고마움보다 더 큰 부채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호수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호를 도울 때 굉장히 행복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저 좋은 직업이라 변호사가 됐다는 사람 치고는 양심에 반하는 일은 못 하는 편이라 돈이면 어떤 의뢰인도 이기게 해주겠다는 생각도 안 갖고 있어요. 과연 호수는 변호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걸까요? 호수는 뭘 좋아할까요? 호수는 피곤하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지만 미지가 뜨개질을 알려주기 전까진 취미도 없었습니다. 만점자이면서도 인생의 오답노트를 꾸준히 써오던 호수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과정이 기대가 되는데요. 전 오히려 호수가 변호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겪으며 난 정말로 변호사를 하고 싶었다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수가 귀가 안 들리지만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살아갈 것 같은데요. 호수의 청력은 로사의 식당에서 파티를 하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안 들리는 상태는 아니고 들리다 안 들리다를 반복하다 완전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겠죠. 의사가 더 나빠지기 전엔 방법이 없다고 한 건 더 나빠지면 수술을 해보자는 뜻 같은데요. 호수가 수술을 한 후 거부하던 보청기를 하고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살던 호수가 이제 휠체어를 탄 이충구처럼 보이는 장애를 갖고 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둘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은 다르겠죠? 근데 호수가 이명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충구가 걱정하던 거 보셨죠?
그런 걸 보면 이 친구가 호수를 미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 친구는 진짜로 호수를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호수의 반대편에 서서 호수의 신념을 무너뜨려 좌절시킨 후 자기 옆에 두고 자기 뜻대로 길을 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번에 호수 때문에 로사 식당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한편 미지는 달리기를 관둔 후에는 딱히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기에 그저 하루하루 돈을 벌며 살아왔는데요. 과연 미지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특히 11일 예고를 보니 미지의 할머니가 위독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지가 두 손이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할머니와 엄마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엄마의 말에 미지는 조금 홀가분하게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미지 할머니는 아마 12회에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평생을 미워하고 살았던 김옥희와 미지 할머니 강울순 두 모녀 관계도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한편 미래는 박상영을 성추행으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수근거리며 시끄럽게 굴어도 이제 내 속이 안 시끄러워서 괜찮다는 미래의 모습은 단단해 보였는데요. 그래서 박상영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짐을 싸고 있을 때 연연하지 않고 그냥 풋 하고 비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가 태희에게 밀린 숙제하는 거라고 말할 때 벽 뒤 포스터에 희망찬 미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이제 미래한테는 희망찬 미래만 남은 것 같은데요. 한편 모든 직원들이 박상영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미래가 7달 지사에 가기 싫어서 성추행 고발했다고 믿을 때 이효경은 단순히 악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나 봐요. 11일 예고를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한건설 특혜권을 조사하기 위해 미래의 사무실로 찾아오더라고요. 미래가 드디어 태희가 준 증거들을 토대로 시한건설 특혜 비리를 고발한 것 같은데요. 한 번진 싸움이기에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싸울 거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미래가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한편 미래는 세진에게 미국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1회 예고를 보니 딸기밭 동업자에서 투자 동업자가 되자는 세진의 제안에 미래는 틀려도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답합니다. 아마 세진의 제안을 거절한 건 아닐 거예요. 다만 박상영을 성추행 고발하고 시한건설 특혜 비리를 고발한 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회사 안에서 지켜보고 자신의 망가졌던 평판을 되찾은 후 도망치듯 회사를 관두는 것이 아닐 때 세진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세진이 그렇게 동업자 하더니 진짜 미래와 동업자가 되는 모습 빨리 보고 싶네요. 한편 미지의 서울 10회는 당신을 읽어주는 시간이라는 소제목으로 김로사와 현상월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 너무 많이 울었는데요. 인생은 시와 닮아서 멀리서 볼 땐 불가한 나무 같지만 이해보리란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비로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게 되니 시를 읽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해달라는 김로사의 편지가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진짜 시인은 시인인 느낌이랄까요? 김로사와 현상월의 관계는 친구나 다른 단어로 정의 내리긴 어려웠지만 현상월은 김로사라는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상월은 나쁜 건 모두 자기가 갖고 날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주려고 했었으니까요. 김로사가 남겨둔 유언 공증서 덕분에 현상월은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갈취한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현상월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현상월은 고아라서 글을 읽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전과자라서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했기에 이 친구의 말에 쉽게 흔들려 미지와 호수를 오해했죠. 이유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로사에게 미지와 호수는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며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날 읽어줄 누군가를 기다려왔던 상월은 선물처럼 호수와 미지 두 사람을 얻었는데요. 특히 상월에게 김로사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탄원서를 써준 건 선행은 어떻게든 돌아오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더라고요. 신사옥 시공사로 선정된 시한건설 비리가 폭로되면서 아마 신사옥 사업은 당분간 중단이 될 텐데요. 더 이상 미르네 회사에서 로사네 식당을 껄떡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